자, 이번 시간에는 실습 수업에 이제 서류를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실습을 하는 거는 기관에서 시키는 행동들로 그냥 실습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보고서를 작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보고서들을 어떻게 작성하는지 먼저 첫 번째 시간으로 볼 건데요. 뭐 제출하는 서류라든지 실습기간 분석보고서, 실습일지는 어떻게 쓰는 건지 이번 시간에 볼 것이고요. 다음 시간에 중간보고서, 종결보고서 이런 보고서들을 어떻게 쓰는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출 서류입니다. 제출 서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서류가 하나라도 빠지게 되면은 이 보고서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제출 서류는 모두 꼼꼼히 다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데요. 이 16개까지의 첫 번째부터 16개까지의 제출 서류는 모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실습 수업에서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실습 보고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물론 실습 시간이라든지 학교 수업 시간도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보고서는 대부분 어떤 걸 쓰는 거냐? 이 실습을 하면서 알게 된 것, 아니면 거기서 되었던 자료들을 모아서 만든 것이 이 실습 보고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실습 계약서를 씁니다. 이 실습 계약서는 실습 기간하고 쓰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실습을 하겠다라고 하는 실습 계약서, 그리고 실습생 프로파일입니다. 왜 기관에서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실습기관에서 모르기 때문에 내가 누구누구입니다. 사진 붙여서 이 실습생 프로파일이 들어가야 되고요. 세 번째가 실습 지도자 프로파일입니다. 자, 실습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 실습 지도자이고 슈퍼바이저로서 이 실습을 지도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자격증은 어떻게 되고 그 사람에 대해서 학위는 어떻게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알 수 있는 것이 실습 지도자 프로파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실습생이 또 서약서를 씁니다. 이렇게 할 것은 기관에서 알게 된 것을 비밀로 할 것이다. 이런 내용들처럼 이 실습에 대한 서약서를 쓰게 되고요. 그리고 사회복지 현장 실습생의 이제 자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세라고 얘기하는 것은 책자로 되어 있고 인터넷에 나와 있는데 학교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어떤 학교는 수기로 작성하라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컴퓨터 작업이 가능한 학교가 있고요. 그 이유는 수기로 하고 있는 학교들의 대부분 문제가 특징이 뭐냐라고 하면요. 인터넷으로 그냥 컴퓨터로 하다 보면 이런 자세들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읽어보라고 해서 읽어보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수기로 작성한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수기가 있고 그냥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 봐야 된 것이 기간 분석 보고서였죠. 자, 우리 기간은 내가 실습하는 기간은 어떤 기간이다라는 기간 분석 보고서. 그리고 중요한 거죠. 실습생 출근부가 있습니다. 120시간을 실습을 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출근부가 들어가게 되고요. 또 거기에 따른 하루에 있었던 일들을 모두 정리하게 되는, 시간별로 모두 정리하게 되는 것이 실습일지고요. 그 다음에 중간보고서, 실습일지가 또 들어가게 되고요. 중간보고서는 말 그대로 기간의 중간이 됩니다. 15일을 실습한다라고 하면 대부분 7일에서 8일 이후에 중간보고서가 들어가게 되고요. 중간평가서가 들어가게 되고요. 9회부터 실습일지가 다시 들어가고 그 이후에 종결평가서가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후에는 실습기간에 신고증이라든지 인가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 뜻이 무엇이냐? 사회복지 기관이다. 우리 사회복지 사업법에서 사회복지 법제론에서 사회복지 사업법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회복지 기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자가 사회복지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군구청장에 신고해야 된다라고 이야기 나오죠. 그래서 그런 신고증, 기한한다 신고증 또는 인가증, 허가증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회복지법인이다. 사회복지법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사회복지 사업법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허가증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로 사회복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국가가 인정을 해줬느냐 안 해줬느냐 이것을 알 수 있게끔 이 인가증 사본이 들어가야 되고요. 또 13번째 보면 사회복지 자격증입니다. 즉 실습 지도자의 사회복지 자격증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이 사회복지 자격증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사회복지사의 슈퍼바이저의 사회복지 자격증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그 자격증으로 인해서
실습 지도자의 경력 기간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상급인 경우 슈퍼바이저의 자격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2급인 경우 5년, 1급인 경우 3년의 경력 기간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복지 그 경력을 보기 위해서 사회복지 자격증이 꼭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사회복지 자격이 없는 사람이 즉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실습을 하면 더 안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14번째가 사회복지 현장 실습 확인서입니다. 그래서 확인서가 있는데 그 기관에서 확인서를 써주게 됩니다. 이 사람은 A라는 사람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총 15일간 사회복지 현장 실습 120시간을 마쳤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거죠. 그리고 실습 기간에 과제물이 있습니다. 자, 기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긴 하는데 이 기관에서는 실습생들에게 대부분 과제가 좀 많이 나가야 됩니다. 뭐 사례관리라든지 프로포절이라든지 사업계획서 이런 쓰는 이 모든 과제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마지막 기타 자료다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말 그대로 거기 뭐 홍보물이라든지 내가 과제는 아니지만 뭐 거기서 교육을 받으면서 가지고 있었던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첨부해서 기타 자료에 묶게 됩니다. 그리고 요 16개의 자료들을 다 모아서 이 스프링 제본이 아니라 대부분 스프링 제본은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스프링 제본은 잘 뜯어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스프링 제본보다는 떡 제본을 해가지고 책자로 만들어서 이 책으로 제출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류 중 한 가지라도 빠지게 된다라고 하면요, 이거는 보고서로서의 영향을 발휘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수가 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자격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것이 다시 박탈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16가지의 이 들어가는 서류들에 대해서는 꼭 첨부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보고서 모두 이제 16가지의 보고서 그 자료들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내 인위적으로 제본을 만들면 되냐? 책자로 만들면 되냐라고 하는데요. 대부분 그 학교마다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 학교는요. 그 실습생이 임의로 그 책을 만들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하면요. 물론 나는 열심히 해서 이 16개의 자료를 다 넣었어 라고 할 수 있긴 하지만 사람은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 하고 있는 담당 교수가 그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또한 그 학교에서 제출할 때 학교가 이제 평생진흥원에 제출할 때 넣었던 그 강의 계획서처럼 거기에 필요한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또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실습생이 잘 알지 못하죠. 그래서 이 담당 교수라든지 아니면 행정실에 계신 그런 담당자들이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게 되고 그것에 허락이라고 해야겠죠. 이거 제본하셔도 됩니다라고 이런 허락이 떨어졌을 때,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때서야 책 제본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런 허락을 받지 않고 책 제본을 했다, 문제가 될 때, 물론 이제 잘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냥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제본을 다 찢어서 뜯고 다시 해야 되는 불편함을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언제 이런 보고서를 제출하냐라고 하면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최소 5회 이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5회를 하는 데가 있고, 6회를 하는 데가 있고, 7회를 하는 데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소 단위 5회를 할 때는 4회나 5회 그 시간대 그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대부분 이제 마지막 시간에 많이 제출을 하게 되고요. 뭐 7회를 한다라고 하면은 대부분 이제 6회 아니면 7회 때 제본을 해서 제출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의 마지막 시간에 이 제본된 보고서를 제출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는데요. 레포트를 받는 학교와 시험을 보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말 시험을 보는 학교가 있을 것이고요. 레포트를 제출하는 학교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학교마다 상이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레포트 같은 경우에도 그 기간이 있으니까 시험도 그 기간에 시험을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습기간 분석보고서입니다. 이 실습기간 분석보고서를 어떻게 써야 되냐라는 것이 좀 이제 많이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 실습기간은 어때요? 제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왜 그러냐? 실습을 하러 갔는데 그 기관이 어떤 기관인지 제가 알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많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 기관의 홈페이지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홈페이지, 즉 연역이라든지 역사에 대한 부분 쪽에 들어가면은 그 기관이 어떤 기관이고 어떻게 설립이 됐고 어떻게 됐다라는 것을 다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보고서에 보면은 이름, 기관명, 기관 주소, 기관 소개자. 이 기관 소개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쉽게 생각하면 처음 시간에 가면은 오리엔테이션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 오리엔테이션에서 그 기관 소개를 하는데 그 기관의 소개를 누가 했느냐라는 거죠. 뭐 부서가 있다라고 하면은 뭐 복지관 같은 경우는 뭐 지역사회 파트 아니면 뭐 사례관리 파트 뭐 이렇게 파트 부서 들어가서 직책 뭐 과장 뭐 이렇게 들어가는데 대부분 없다라고 하면은 그냥 부서는 안 쓰셔도 상관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역사가 무엇이냐? 기관을 설립하게 된 그런 목적들은 무엇이냐? 주요 사업 및 프로그램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 뭐 기관의 행정사항들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 그다음에 지역사회의 특징이라든지 물리적 환경의 특징들, 지역사회 내의 기관들과의 어떻게 연계를 하느냐? 뭐 기관에 대해서 뭐 특별한 인상이나 느낌들, 뭐 이런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이해가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보고서를 보면서 좀 설명을 해 드릴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름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실습을 하고 있는 실습의 기관명이 들어갈 것이고요. 어디시, 서울시, 강남구, 뭐뭐뭐, 라고 해서 주소가 쭉 들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기관의 역사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솔직히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왜 알지 못하냐? 근데 이 기관을 언제 만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홈페이지에서 찾아내던가 아니면 홈페이지가 없는 그런 기관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재가복지센터 이런 데 가면은 이 홈페이지가 대부분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런 것들을 그런 기관에서는 다 작성을 해서 파일로도 오리엔테이션 때 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파일로 오리엔테이션 때 받았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그대로 작성을 하시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동기와 설립 목적, 재가복지센터가 왜 이 설립을 하게 되었냐? 뭐 우리 땡땡 그 지역에 있는 재가복지에 봤더니 이런 독거노인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치매로 인한 어려움을 갖고 있어서 그런 사람들의 서비스를 주기 위해서 뭐 노인 장기요양보험이 생긴 이후에 이런 센터가 만들어졌다라고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 목적들. 그래서 뭐 역사적 변천도 있을 것입니다. 사업을 하는 데서 어떻게 변했냐? 뭐 2008년도에 노인 장기요양보험이 생겨서 그것으로 인해서 만들어졌고, 뭐 2013년도에 뭐가 됐고, 2009년도에 제가 방문 요양을 하게 되었고, 2013년도에는 방문 간호도 하게 되었다. 뭐 이제 이런 것들이 변화에 대한 내용들을 쓸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역사에 대한 실습생의 평가입니다. 그래서 요런 역사에 대한 변천이라든지 동기, 설립 목적들은 대부분 비슷하고요. 실습생들의 대부분 비슷하고 거기에 따라 그 내용들을 들었겠죠. 설명을 들었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따른 나의 생각을 이 실습생의 평가에 적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땡땡땡땡 지역 노인 복지센터에 왔더니 처음에는 이런 일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거기에 있는 지역에 있는 독거노인들 아니면 그런 등급이 있는 그런 어르신들에 대해서 좀 효과적으로 서비스를 주고 있는 그런 기관인 것 같다라고 하는 것처럼 자신이 느낀 점을 쓰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관이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회복지 서비스를 주는지 그런 목적들도 다 주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지역에서 주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은 어떻게 된 프로그램이냐? 그 클라이언트의 지역 대상들이 있겠죠. 땡땡시에 있는 뭐 지역에 독거노인들이 있더라. 그래서 그 노인들이 있는데 어떤 그 노인들을 발굴한다든지 아니면 상담하는 그런 역할들 그리고 그런 노인 결혼이 되어 있는 그런 노인들을 다른 사람과 자원들과 다른 자원들과 연계해 주는 역할들 뭐 자원봉사를 한다든지 물품 지원을 한다든지 아 이런 프로그램들을 하더라라고 그 기관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서술하시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러면 서비스 전달 체계는 어떻게 전달을 할 것이냐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프로그램에 아미 주요 사업이 있다 하더라도 전달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어떻게 전달할 거냐라고 보는 건데요. 그래서 이 전달 체계 보면은 어떤 구청에 연결해서 뭐 그 지역의 안에 있는 그 서비스를 전달하게 된다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주요 사업이라든지 대상이라든지 주요 사업이라든지 지금 썼던 그런 기관에서 알려줬던 그 내용을 가지고 또 뭘 써야 돼요? 나의 생각을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습생의 평가. 그렇구나. 이런 기관에서는 이런 서비스를 줘서 이런 어르신들에게 이런 좋은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기관에 보면은 조직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도 기관에서 모두 다 알려준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뭐 운영위원회도 있을 것이고 뭐 간담회도 하고 봉사회에서 재가복지 독거노인들 이렇게 이제 표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예산하고 후원 및 지원 사항들은 이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어디서 예산이 나오냐라고 하면 구청에서 대부분 이제 노인 장기요양보험이다라고 하는 것은 장기요양 그 보험에서 수가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구청이라든지 뭐 후원은 어디서 받냐, 뭐 사단법인 해피엘이냐, 뭐 미랄급식이냐, 뭐 빛과 사랑의 교회냐, 뭐 아니면 이런 곳에서 후원을 받는지 아니면 지원을 받는다라고 그런 것들을 알려주실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용을 쓰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후원에 대한 실습생의 평가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관에 속한 지역사회의 특징, 이 물리적 환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가 어떤 지역사회냐, A 지역사회 봤더니 그 지역에는 수급자가 20% 이상의 수급자가 살고 있으며 지역 자체가 낙후되어 있는 지역이다.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런 것처럼 이 노인센터에 봤더니 이 지역에는 다른 지역과 달리 독거노인들이 정말 많은 지역이다. 그래서 뭐 독거노인들만 뭐 한 1000명 정도 있는 그런 지역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을 쓸 수 있겠죠. 그러면 그 물리적 환경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시설에 대한 그런 위치, 거기에 따른 내용들을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건물의 위치라든지 아니면 건물의 평수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땡땡 노인복지센터는 땡땡시 땡땡구에 들어가고 66제곱센티미터의 건평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사무실과 교육실, 다목적실로 구조가 이루어져 있다라고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맞는, 그 지역에 있는 기관에 맞는 내용들이 다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있는 타 기관과의 연계를 어떻게 하고 있냐. 사회복지는 혼자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연계인데요. 어떻게 연계하고 있느냐. 뭐 관계 유형 및 내용에서 그 구에 있는 내용들이 어떻게 연계를 하고 있는지 그 내용들을 보고 쓰시면 된다라고 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거는 구청이라든지 사단법의 해피엘, 미랄급식, 나눔과 피자 뭐 이런 거 뭐 어디 교회, 땡땡 교회 뭐 이런 것들처럼 나와 있는 것처럼 그거에 맞춰서 이 내용을 작성하시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 그 지역에는 또 어떤 요양원이 있고 아니면 또 다른 재가센터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연계해서 함께 서비스를 주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을 그런 내용들이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실습생의 평가를 쓰는 겁니다. 아, 이 사람은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하고요. 뭐 그 지역에 봤더니 시설들은 아동복지시설은 노인복지시설은 뭐 이렇게 지역에 따른 효과들 이런 것들을 보고 그리고 여기 기관에 대한 여태까지 있었던 뭐 예산이라든지 서비스 전달 체계 프로그램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전체적으로 본 인상이나 느낌이라고 하는데요. 그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나의 총체적 총평을 쓰는 것이 이 인상이나 느낌 쪽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실습 기간 분석 보고서가 끝나는데요. 근데 되게 웃긴 것은 뭐냐라고 하면요. 대부분 실습 기간 분석 보고서는 모두 실습생의 자기의 소견이라는 의견란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기관에서 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 실습 기간 분석 보고서를 작성해야 되니까 기관에 있는 그런 서비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자료를 달라고 하면은 그 기관에서 여기 맞춰서 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습 일지입니다. 내가 실습을 했던 그 모든 기간 동안 쓰는 것이 이 실습 일지인데 이 실습 일지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실습 일지가 그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 양이라든지 내용이나 이런 것이 부실하다라고 하면요. 뭐예요? 실습을 잘 하지 않았다는 것을 느끼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습 일지는 정말 양도 많고 정말 잘 작성해야 되는 것 중 하나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뭐 실습 일지를 보게 되면은 제일 처음에 이제 일지 해서 몇 회차 나옵니다. 대부분 15회차가 끝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물론 30회차까지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4시간씩 30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이름이 들어가야 되고요. 실습한 그 날짜. 뭐 오늘의 목표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기간에 가면요. 실습 그 기간에 맞는, 즉 실습 15일에 맞는 프로그램을 진행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라는 것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목표들을 설정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뭐 예를 들어서 장기요양센터에서 어르신 방문을 한다. 그러면 오늘의 목표는 대상자 방문 해놓고 진행 내용을 땡땡땡땡 어르신, 땡땡땡땡 어르신, 이런 어르신들의 방문해서 그 어려움을 뭐 이야기하고 뭐 했다라고 이제 진행 내용들을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건데요. 이 세부 내용이라든지 이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9시부터 와서 실습을 한다. 6시까지 실습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시간에 맞는 시간별에 대한 내용들을 작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진행 내용을 봤더니 땡땡땡땡 땡땡땡땡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세 분의 어르신의 집에 방문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 방문한 시간에 맞춰서 그것을 써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일 뭐 처음에 9시부터 9시 50분까지는 봤더니 우리 오늘 해야 될 일들을 뭐 설명을 해줬다든지 아니면 뭐 티타임을 가지면서 전체적인 내용을 했다든지 뭐 그런 내용들이 여기 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10시부터 무엇을 한다. 그 주제가 있을 겁니다. 주제가 있으면 여기에 가서 어떤 것을 했다라고 좀 작성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뭐 오후의 시간도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시간 대부분 6시까지 한다라고 하면은 5시부터 6시 그 사이에는 그런 슈퍼비전이라든지 일일 업무 평가 및 그 업무 보고 및 평가를 대부분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있었던 일들을 슈퍼바이저와 이야기하는 시간인데요. 그 내용들이 어떻게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실습 내용에서는 뭐 설거지나 청소나 이런 것들은 실습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뭐 음식 만들기 등은 관련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근데 가끔 보면은 우리 쉽게 생각하면은 그 무료급식소에 갔는데 거기서 설거지를 할 수도 있겠죠. 무료급식소 가서 음식을 만들 수도 있는데 대부분 그 업무가 그런 곳이기 때문이죠. 대부분 그런 곳에서 실습을 하시게 된다고 하면은 참 애매하게 됩니다. 그래서 쓸 내용도 많이 없을 것이고요. 그리고 업무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좀 어렵게 되겠죠. 그러니까 좀 실습지를 선정할 때 좀 좋은 곳, 실습을 해서 배울 수 있는 곳을 선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실습생의 의견이 있습니다. 아까 시간별대로 내용을 썼던 것을 전체적으로 다 쓰는 내용인데요. 뭐 느낀 점, 배운 점, 뭐 의문사항, 뭐 건의하는 것 이런 내용들이 써도 되고요. 아까 우리 시간대별로 썼던 내용과 중복이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뭐 붙여쓰기 하라는 말은 아니고요.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 했던 내용들, 뭐 거기서 느꼈던 내용들이 충분히 여기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11시부터 12시, 1시부터 3시 들어갔던 내용들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습생의 의견들, 뭐 나는 왜 이런 것들이 이랬을까? 좀 이렇게 되면 좋지 않았을까? 왜 이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 이런 거에 대한 생각들이 충분히 가능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모두 쓰게 되고요. 이 실습 지도자 의견이라고 하는 것은 슈퍼바이저가 직접 적어줄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거는 수기 작성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기로, 손으로 쓰라고 하는데 가끔씩 손으로 쓰지 않는 분들도 계시긴 해요. 그래서 학교마다 다르긴 하지만 수기가 안 된다고 수기만 된다고 하는 학교가 있을 것이고요. 뭐 컴퓨터 작성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학교가 있는데 대부분 컴퓨터 작성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학교의 특징들은 거기에 따른 확인서가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실습생이 자기 의견 쓰고 실습 지도자 의견도 같이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뭐 확인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대부분 실습 지도자의 의견은 대부분 수기로 작성해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실습 사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학교마다 좀 다르긴 한데 실습 사진을 붙이는 곳이 있고요. 붙이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실습 사진을 붙인다라고 하면은 몇 장을 붙일 것이냐, 뭐 어디는 뭐 2장을 붙인다, 어디는 3장을 붙인다, 뭐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습 사진도 붙이는 곳이 있고 안 붙이는 곳이 있고, 만약에 실습 사진이 붙였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따른 설명을 써야 됩니다. 이거는 내가 무엇을 하는 사진이다. 뭐 독거노인 어르신과 같이 찍어서 해서 대상자 방문한 그런 사진이다라는 것처럼 거기에 대한 설명들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일일 보고 업무 이렇게
공공구조에 대해서 배웠다라고 하면 그 공공구조가 무엇이고 인간 무엇이다. 거기에 따른 내용들. 그리고 독거노인 대상자 방문했을 때 그 어르신들하고 한 내용들이 이야기가 있겠죠. 그래서 이 어르신들하고 한 이야기들을 여기 이 자세하게 쓰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시스템 의견란에 다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복이 돼도 상관이 없어요. 똑같은 내용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 시간대별로 앞장은 시간대별로 나눈 것이고 뒷장은 그것을 전체적으로 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되도록 많이 쓰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습 사진을 이렇게 붙이고 설명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학교마다 2장을 붙이는 데가 있고요. 이것을 붙이지 않는 데도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모두 상이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실습일지랑 그래서 실습일지라든지 아니면 좀 전에 봤던 기간분석 보고서를 작성하는 법을 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거에 따른 중간보고서라든지 종결평가서를 좀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